안녕하십니까. 이번 공학교육혁신센터 AI 강좌를 맡은 띵크빗 김태형입니다. 아마 제목에서부터 느껴지시죠? 누구나 일주일 완성 AI 모델 만들기. 저번에 오픈 12 강좌에 이어 이번 강좌는 AI의 이론과 내용들을 담고 있지만 이론보다도 여러분들이 다양한 공모전, 프로젝트에서 시제품, 프로토타입을 제작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AI 모델을 만들어 사용하는 실습 위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물론 AI의 이론부터 완벽하게 차근차근 하는 것이 이해하고 사용하는 데 정말 좋지만 짧은 시간 안에 최대한 많은 내용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모전에서도 사용이 가능할 그런 수준에서 있어서는 실습 위주로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어 이번 강좌에서는 여러분들이 모델을 사용하고 분석하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초보자를 위한 사용 강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물론 제가 실습 위주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아무래도 이번 강좌가 이제 AI를 다루다 보니까 AI에서는 이론이 불가피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이론 강좌가 많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AI의 이론 자체가 너무나도 복잡하고 방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최대한 함축적이고 압축해서 진행을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목차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AI 강좌에서는 두 가지의 부주제, 그리고 한 가지의 메인 주제로 나누어집니다. 기본적으로 AI가 무엇인지, 그리고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등 다양한 AI들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AI에 대해서 설명드릴 예정이고, 두 번째로 이제 분류 모델을 제작을 해볼 것입니다. 먼저 설명드릴 거는 이제 누구나 이미지 분류 모델, 그리고 음성 모델 등 다양한 AI 모델을 손쉽게 만들 수 있도록 구글에서 티처블 머신이라는 프로그램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AI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구글 티처블 머신을 통해서 간단한 모델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가 이 분류 모델이라 하면 이제 ANN부터 CNN까지 이제 가장 주요적으로 CNN에 대해서 다뤄볼 예정이고, 여러분들이 직접 파이썬을 통해서 파이썬의 텐서플로우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제작하는 그런 시간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많은 분들이 사용하는 이제 YOLO, You Look Only Once라는 모델을 다뤄볼 겁니다. YOLO에서는 기본적으로 현재까지 많이 이용되었던 버전인 V8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현재 욜로는 욜로 V1부터 8, 그리고 9, 10까지 이제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V8을 다루지만 그래도 V9과 V10에 대해서 간단한 작업 정도는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이제 오브젝트 디텍션이 무엇인지, 욜로는 어떻게 작동되는지 원리를 배우고 직접 데이터를 만들고 욜로 탐지 모델을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이후 욜로 모델을 분석하고 검증 단계, 그리고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 즉 같은 데이터로 조금 더 적합한 모델을 만드는 튜닝 과정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 오리엔테이션에서는 간단하게 인공지능이 무엇인지, 인공지능의 범위와 다양한 인공지능의 기술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AI에 대한 정의는 무엇인지 다들 아마 아실 겁니다. 대부분 인공지능, 그리고 딥러닝 이렇게 알고 계십니다. 한 논문에서는 AI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는데요.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은 지능형 기계, 특히 지능형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드는 과학 및 공학이다 라고 정의합니다. 약간 지루한 정의죠. 인공지능에 대해서 조금만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I는 크게 세 가지로 들어가는데요. 인공지능, 흔히 우리가 말하는 AI, 그 안에 머신러닝, 그리고 그 내부에 딥러닝이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에는 기계학습, 머신러닝과 기계학습 분야 중 하나인 딥러닝이 있는데요. 이 머신러닝과 딥러닝 모두 데이터를 분류하거나 선택하는데 사용하는 기술이지만 두 기술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사람의 개입 여부입니다. 일단 머신러닝 같은 경우에는 주어진 데이터를 인간이 먼저 처리합니다.
사람이 먼저 컴퓨터의 특정 패턴을 추출하는 방법을 지시하고 그 이후 컴퓨터가 스스로 데이터의 특징을 분석하고 축적합니다. 이렇게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먼저 개와 고양이의 사진을 보고 개와 고양이의 특징을 추출한 이후 많은 예시를 통해서 컴퓨터를 학습시키고 식별하게 만듭니다. 반면에 딥러닝은 사람이 하던 패턴 추출 작업이 생략이 됩니다. 컴퓨터가 스스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정해진 신경망, 중앙에 있는 신경망을 컴퓨터에게 주고 어린아이가 학습하는 것처럼 경험 중심으로 학습을 수행합니다. 즉, 인간이 개, 고양이의 특성을 추려서 사전에 정의된 알고리즘과 규칙을 적용하는 머신러닝과는 달리 딥러닝에서는 이 중앙에 심층 신경망을 통해 스스로 개, 고양이의 특성을 훈련하여 개와 고양이를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머신러닝 과정에서는 이제 어떻게 패턴을 추출할 것인지 정하는 것은 모델을 정했다고 표현합니다. 어떤 모델을 활용할지에 따라서 계산하는 방법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딥러닝에서 또한 특정 신경망 구조를 역시 모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최적의 딥러닝 모델 구조, NAS를 찾아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부가적인 설명이지만 초기에 어떻게 신경망을 시작할지 간단한 정보를 주면 최적의 신경망을 탐색하는 알고리즘입니다. 일단 그 이후 추가적으로 먼저 설명드릴 것은 바로 머신러닝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머신러닝의 학습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supervised learning, 지도학습. 그리고 두 번째는 unsupervised learning, 비지도학습. 세 번째는 그 다음인 reinforcement learning, 강화학습이 있습니다. 일단 먼저 지도학습. 이 지도학습에는 분류, 아까 보여드린 고양이와 강아지 같이 이진분류, 다중분류 등이 있고 회귀, 어떤 데이터들의 특징을 토대로 값을 예측하는 것. 예를 들어서 A값, A 동네의 비평수는 집값이 얼마야? 라는 질문에 주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예측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에 반면 비지도학습. 이 비지도학습은 레이블이 없는, 즉 정답이 없는 것을 가지고 비슷한 데이터를 군집화하는 것, 일종의 그룹핑 알고리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강아지와 고양이 두 가지 분류를 진행한다 할 때 지도학습은 강아지와 고양이 사진을 바탕으로 강아지 사진에는 강아지라는 정답이까지, 고양이 사진에는 고양이라는 정답까지 제공하고 이를 학습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왼쪽 사진을 보시면 강아지 그리고 고양이라는 정답까지 주어져 있습니다. 그의 반면에서 비지도학습은 강아지와 고양이 사진을 주고 정답 없이 사진 데이터로 군집화, 강아지는 강아지끼리 묶고 고양이는 고양이끼리 묶는 군집화를 진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강화학습은 이제 강화학습 그림을 활용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례 학습의 목표는 강아지, 즉 이 에이전트가 강아지를 둘러싼 환경 그리고 훈련사를 포함한 환경에서 행동을 완료하도록 강아지를 훈련하는 것입니다. 먼저 훈련사가 강아지에게 명령 또는 신호 두 가지를 보내고 강아지는 이를 관찰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강아지는 그 행동을 취해서 응답을 합니다. 지금 화살표시를 보시면 강아지는 행동을 취한다고 되어 있고 이 훈련사는 보상과 지시 두 가지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취한 행동이 원하는 행동, 훈련사가 원하는 행동과 근접한 경우 훈련사는 간식 혹은 장난감과 같은 보상을 제공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보상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물론 훈련 초반에는 강아지는 특정 관측값을 행동 및 보상과 연관짓기 위해서 앉아라는 명령에 구르는 등 무작위 행동을 더 많이 취할 것입니다. 이러한 관측값과 행동 사이의 연관성 또는 매핑을 정책이라고 말하는데요. 강아지의 관점에서 최적의 시나리오는 모든 신호,
훈련사의 모든 신호에 올바르게 응답해서 최대한 많은 간식을 획득하는 것이 최적의 시나리오입니다. 즉, 강화학습 훈련의 의미는 강아지가 보상을 최대화하라는 목표 행동을 배울 수 있도록 강아지가 하는 정책을 조정하는 데 있습니다. 훈련이 완료되면 강아지는 자신이 개발한 내부 정책을 사용해서 보호자의 앉아라는 명령을 관찰하고 그에 대해서 적절한 행동을 취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시점에는 강아지에게 간식이 제공되면 좋지만, 보상이 제공되면 좋지만 필수적이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세 가지를 배웠었는데요.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 지도학습을 위주로 다뤄볼 예정입니다. 그전 먼저 자율주행 먼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율주행을 위해 필요한 AI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시를 하나 들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이 앞으로 가는 중에 표지판이 위치하여 있습니다. 차량은 이 표지판을 보고 정지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원래 일반 차량의 경우 운전자가 이 정지 표시를 보고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 정지를 진행합니다. 그렇다면 차량은 어떻게 멈출까요? 자율주행 차량은 이 정지 신호, 이 표지판이 정지 신호임을 카메라를 통해 인식하고 차량을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로 필요한 부분은 이 정지 신호에 대한 라벨, 즉 정답이 담긴 데이터를 필요로 합니다. 데이터를 바탕으로 AI 모델을 학습시키고 AI 모델을 통해 카메라로 정지 신호를 인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희는 이런 AI 모델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런 AI 모델, 정지 신호라는 답을 보고 이제 데이터와 라벨을 통해서 만드는 AI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이는 이미지 처리를 통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이미지 처리를 통한 AI 모델들은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얼굴을 인식하는 카메라, 화질을 자동으로 개선해주는 모델도 존재하며 이미지를 자동으로 태깅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존재합니다. 마찬가지로 고양이 사진을 보면 고양이이다, 강아지가 아니라 고양이다 라고 말한 분류 모델도 있습니다. 컴퓨터에서 이 이미지는 각 픽셀 값을 가진 배열로 인식한다고 저희가 오픈셉이 강좌에서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럼 이런 이미지 전처리 과정을 말씀드린 이후 이 고양이 사진을 보고 어떻게 인식을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이미지 전처리 과정, 오픈셉이 강좌에서 정말 많이 들었던 내용입니다. 흑백으로 처리하는 과정, 그리고 save to resize 함수를 통한 해상도 변환 과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색표현 변환, 이진화 처리까지 진행을 합니다. 이러한 보시면은 저희가 데이터를 다른 데이터로 설명 먼저 드리는데요. 이런 손글씨 데이터를 확인할 때 이 원본 이미지에서 해상도를 변환하고 색 표현을 변환해서 최종적인 데이터를 만드는 과정, 이러한 이미지 전처리를 통해서 AI 모델에 사용될 데이터를 수집을 합니다. 이 중 하나가 저희가 추후에 진행할 MNIST 데이터셋입니다. 다시 고양이로 넘어와서 고양이를 분류하기 위해 대표적인 AI 신경망 중 하나인 합성곡 신경망, Convolution Neural Network를 이용합니다. OT에서는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Convolution Neural Network는 작은 필터를 순환시키는 방식으로 이미지의 패턴이 아닌 특징을 중점적으로 인식하는 인공신경망을 이 CNN, Convolution Neural Network라고 합니다. 보이는 사진처럼 고양이의 귀, 코, 수염, 꼬리 등을 특징들을 파악하고 이를 학습하여 고양이라는 정답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딥러닝 모델은 인공신경망을 이용하여 분류하는 다양한 모델이 있습니다. 이번 강좌에서 다루는 파트는 바로 이미지 처리 AI 모델입니다. CNN을 활용한 클래시피케이션, 즉 분류 모델부터 오브젝트 디텍션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CNN은 오브젝트 디텍션도 있지만 이제 CNN을 사용해서 오브젝트 디텍션을 하는 욜로 모델들도 있고 오브젝트 디텍션 뿐만 아니라 세그멘테이션 하는 모델까지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이 이미지 처리가 아닌 부분은 대체 어떤 AI가 있을까요? 바로 자연어 처리,
NLP라 불리는 대표적인 주자인 챗GPT가 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챗GPT도 마찬가지로 AI 모델입니다. 이 자연어 처리도 당연하게도 데이터 전처리 과정을 거치고 워드 임베딩, 단어를 표현을 진행하면서 모델에 적용이 됩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이미지 처리를 진행하기에 자연어 처리는 여기까지 간단하게 말씀만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AI 이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저희가 실제로 구글 티처블 머신을 통해서 AI 모델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이 구글 티처블 머신은 기본적으로 내부에 분류 모델이 존재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모델을 구글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으로 가져다 쓴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데이터셋만 약간 다르게 해서 저희만의 모델을 만든다, 저희만의 AI 모델을 가져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바로 구글 티처블 머신 실습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저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티처블 머신을 통해서 AI 실습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어서 오픈CV, 저희가 저번 시간에 오픈CV를 배웠고 이제 오픈CV 이번에는 오픈CV를 이용해서 AI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오픈CV 내에는 AI 모델들이 몇 가지 조금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내장되어 있는 AI 모델을 가지고 이제 AI를 객체를 탐지하는 그런 것들을 보여드리고자 이렇게 추가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일단 먼저 저희가 구글 콜앱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하르 캐스케이드 이제 파일을 켜주시고요. 그 다음에 간단하게 당연히 이제 GPU 연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구글 드라이브 마운트까지 여러분들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 계속 그대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다 마운트를 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이미지를 불러와야 되는데 약간 이미지가 혐오스러울 수도 있어요. AI가 만든 사진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저작권, 얼굴 같은 경우에는 초상권이나 그런 것 때문에 제가 AI로 사람 만들어 달라 해서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제가 이미지 쇼를 통해서 이미지를 불러온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이 아니죠. 이미지가 나오면은 그 이미지를 바탕으로 간단하게 몇 가지 얘기를 전처리를 하고 진행을 할게요. 저희가 이렇게 이미지를 받아왔고 이미지의 쉐이프가 어떻게 되느냐, 가로 1792, 세로 1024, 그리고 3채널, BGR 3채널이라고 돼 있네요. 근데 저희가 이거를 일단 Save it to Resize, 저희가 기본적으로 AI 모델을 만들 때 물론 지금은 필요하진 않아요. 지금은 필요하진 않지만 AI 모델을 만들 때 Resize라는 거를 한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본적으로 규격들을 맞춰주는 작업이죠. 그래서 이미지를 1800에 1000 사이즈로 맞춰볼게요. 그 다음에 이미지 리사이즈 된 부분 거의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여기서 파일 늘리고 24픽셀 낮춘 거기 때문에 거의 동일하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로 하르 캐스케이드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제가 보여드린 거 보시면은 드라이브에 이렇게 harucascade.xml 이라는 파일이 있을 겁니다. 이건 바로 라이브러리 중에 하나인데요. 오픈CV에서 객체를 인식하는 잘 알려진 방법 중 하나로 하스케이드 오픈소스 라이브러리 모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일단 지금 여기서 사용할 것들은 front all face, 기본적으로 얼굴을 탐지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얼굴 안에서 눈을 탐지하는 모델도 있고, 사람의 몸 전체 풀바디를 체킹하는 부분도 있고, 차량을 탐지하는 cars.xml 파일도 있습니다. 이런 하르 캐스케이드 라이브러리 원리는 각 이미지의 특징을 조사해서 학습해 인식하는 것인데요. 수천 장의 사진으로부터 양화, 음화 이미지를 학습시켜서 만들어낸 AI 모델입니다. 그래서 양화는 이런 기본 사진들을 의미하고 음화는 네거티브 사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XML 파일로 저희가 주어졌는데요. 이 파일, 첫 번째는 이제 얼굴을 탐지하는 파일입니다. 그래서 바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오픈스윗 내장에 되어 있기 때문에 Cascade Classifier 분류를 한다라는 함수를 사용을 해서 이제 분류할 모델 자체를 불러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 Detect Multiscale을 이용해서 검출을 진행할 건데요. 이미지 리사이즈, 저희가 바꿨던 이미지 리사이즈 했던 그 부분을 이렇게 변수로 저장해 놨기 때문에 이 이미지 리사이즈에 있는 부분을 바탕으로 디텍트를 진행합니다. 이 XML 파일로 말이죠. 그래서 디텍을 하고 그 부분에 이제 사각형을 쳐야 저희가 직접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페이스 디텍션을 그대로 실행시키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배열로 나오게 됩니다. 그 배열 부분에 저희가 이런 식으로 사각형을 그려줍니다. 사각형을 그려줌으로써 객체가 탐지된 것처럼 보여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배웠던 cv2 rectangle 함수를 사용해서 검출하게 되는데요. 얼굴이 잘 잡힌 것을 볼 수 있지만 좀 이상한 부분들도 있고 얼굴이 아닌 부분들도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변수들 설정을 약간 다르게 해줘도 되는데요. 먼저 인자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케일 팩터 그리고 mean neighbors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스케일 팩터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케일 팩터 파라미터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아까는 이미지 리사이즈 이 부분밖에 없었지만 지금 스케일 팩터를 추가로 넣어놨죠. 이거는 이미지의 스케일과 관련 있는 파라미터입니다. 이미지에서 먼 거리에 있는 얼굴은 작게 보이고 당연하게도 가까이 있는 얼굴은 크게 보이겠죠. 근데 이제 작은 얼굴은 당연하게도 감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스케일 팩터 파라미터를 조정해서 어떤 부분까지 감지를 할 건지 크기를 조정하면서 얼굴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큰 얼굴은 작게, 작은 얼굴은 크게 조정하면서 감지하는 건데요. 스케일 팩터 기본값은 1.1인데 저희가 이보다 작게 설정하면은 작은 얼굴까지 모두 다 검출을 하기 때문에 많은 검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크면 클수록 검출하는 개수가 적으십니다. 아마 스케일 팩터 10으로 크게 설정하면 아무런 얼굴 감지를 못할 건데요.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잡힐 수도 있지만 잘 잡지를 하질 못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스케일 팩터가 10으로 진행이 되면은 위에서 잡았던 것들보다 훨씬 더 좀 오류가 많이 생길 것입니다. 지금 하나밖에 못 잡게 됐죠. 그렇지만 이거를 1.05 아까보다 약간 더 줄이게 되면은 훨씬 더 잘 많은 사각형들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줄여들게 되면은 약간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요. 줄어들게 되면은 더 많은 사각형들이 생긴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위에서도 잘 잡았지만 밑에서는 더 많이, 너무 많이 잡아버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또 조정을 해서 적절한 값을 찾아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스케일 팩터만을 조절해서 이렇게 잡을 수도 있지만 neighbor, minimum neighbors 이를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파라미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하드 캐스케이드 검출기로 검출을 하면은 얼굴 주변에 여러 개의 후보 경계 박스, 바운딩 박스들 여기 보시면 이거 하나만 보이겠지만 실제로 이런 식으로 여러 개씩 잡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들 이거 중에 가장 얼굴을 잘 둘러싸는 경계 박스를 최종적으로 선택을 하는데요. 이 미니멈 네이버스 파라미터는 최종 경계 박스를 선택하기 위해서 얼굴 주변에 존재하는 최소 후보 경계 박스의 개수입니다. 한마디로 이 최종 박스 주위에는 여러 개의 경계 박스들이 있는데요. 그게 최소 몇 개 이상이어야 이제 선택이 되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minimum neighbors를 만약에 이런 식으로 줄여버리게 되면은 주위에 후보 경계 박스가 2개만 있어도 잡히게 되는 것인데요. 아까 저희가 처음 했었을 때가 스케일 팩터 1.1 그거랑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달해서 검출했을 때 네, 많이 잡혔죠? 많이 잡혔습니다.
추가적으로 불필요한 부분들도 잡혔고요. 근데 만약에 이걸 또 1로 더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극단적으로 한번 줄여볼게요.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줄이게 되면은 아마 경계 박스들이 더 많이 잡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계 박스들을 잘 조절해서 잡아야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불필요한 부분들 너무 많이 잡힌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7로 주위에 7개가 이상 있어야 너가 최종 경계 박스다 라고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잡았을 때는 후보 경계 박스가 7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7개 이상인 친구들만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은 불필요한 잡 부분들이 모두 다 사라지고 얼굴만 완벽하게 검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조정함으로써 이제 좋은 같은 AI 모델로도 차이를 둘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하스케이드 I 부분인데요. 저희가 미니멈 네이버스도 설정했지만 미니멈 사이즈 그리고 맥시멈 사이즈 이것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눈을 검출하는 건데요. 눈의 최소 사이즈 10 곱하기 10 픽셀이어야 되고 최대는 35 곱하기 35의 직사각형이어야 된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서 보시면은 눈들을 잘 검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쉽게도 안경 때문에 눈을 잘 검출을 하지 못하고 있네요. 이 부분은. 그래서 이런 부분도 오류가 있고 이런 것들을 잘 조절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하르 캐스케이드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하르 캐스케이드를 사용했을 때 장점 이거는 당연하게도 정말 오래된 모델이기 때문에 다른 AI 모델 지금 저희가 사용하는 뭐 욜로나 최근에 막 나온 구글 티처블 머신 이런 것들보다는 훨씬 더 성능도 떨어지고 심지어 뭐 RCNN보다도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거를 사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인베디드에서 좀 많이 사용하는데요. 심지어 라즈베리파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말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욜로와 같은 좀 무거운 물론 욜로도 되게 가볍습니다. 가벼운 모델입니다. 되게 가벼운 모델인데도 불구하고 FPS 시간당 몇 장을 찍냐면 한 장밖에 찍을 수 없습니다. 1분당 1초당 초당 프레임이 한 1인 것은 이제 1초마다 화면이 딱 뚝뚝뚝 변화를 하는 것인데요. 그런 식으로 될 만큼 매우 성능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르 캐스케이드를 사용해서 간단한 객체 탐지들을 진행할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이제 원격으로 하시는 분들은 욜로를 쓰는 게 훨씬 더 정확하고 좋지만 만약에 인베디드 내부 내장에서 다 돌리겠다. 근데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지만 자동차, Cars XML 그리고 풀바디 같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이용해서 객체 탐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당연하게도 정확도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변수들을 잘 조정해서 정확성까지 잡을 수 있다면 이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남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가로 이제 파일을 하나 만들어 놨고요. 여러분들이 사용함에 있어서 좀 더 편할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콜앱으로 진행을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렇게 진행을 했고 저희가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AI 이론들 한번 진행하면서 말씀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AI 1강까지 했고요. 이 부분은 약간 오픈CV랑 AI 중간에 있는 경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픈CV 강의를 들었고 나서 바로 한번 진행해 주시는 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